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선택 영역과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택 영역은 쉽게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이미지를 불러놓고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 적용된 효과는 전체 이미지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자, 만약 전체 이미지가 아닌 특정한 부분, 즉 변화가 변화가 생길 그 부분만 변화를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은 변화를 주고자 하는 특정한 부분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은 선택 영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오픈 혹은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학습 자료 폴더 안에 몇 개의 파일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번에 사용할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일을 불러올까요? 자, 여기 신호등 파일이 있는데요. 신호등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신호등 이미지인데 신호등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가령 지금의 이 빨간색 신호등을 파란색 신호등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선택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툴바 쪽에 가보면 자, 지금 사각형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 부분을 꾹 눌러보면은 자, 그 밖에 동그란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엘립티컬 여기 마키 툴이라고 되어 있죠. 엘립티컬 마키 툴. 자, 그리고 싱글 로우 마키, 그 다음에 싱글 컬럼 마키 툴이 각각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길쭉한 선이죠. 선 형태로 선택이 되는 그러한 툴들이고요. 여기서 지금은 신호등이 동그랗기 때문에 엘립티컬 마키 툴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신호등의 크기가 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포토샵에서는 확대하는 방법,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능한데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인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회전을 해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죠? 자, 확대 축소가 되고요. 작업하기 좋은 크기로 확대를 해준 다음에 자, 확대가 되면 작업할 위치와 위치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 툴이 나타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 작업 위치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호등을 파란색 신호등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잡고요, 중심을 잡고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이제 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컨트롤 Alt 키를 눌러보면 그려지는 원이 그려지는 중심이 항상 최초로 클릭했을 때 그 지점이 중심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Alt 키를 해제를 하면 이처럼 중심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정원을 그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현재 신호등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줘야 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란색 신호등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을 바꿔주는 그런 효과들은 다 이미지 메뉴에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여기에서는 휴 세츄레이션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 세츄레이션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휴 값을 조절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색깔이 됐을 때 멈추면 되겠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죠. 채도. 자,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는 밝기. 자, 적당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소를 한번 해보죠. Alt 마우스 휠. 자, 축소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빨간색 신호등이었던 게 파란색 신호등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한 그 영역을 말하는데요. 뭐 이미지 전체의 변화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변화를 주고자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포토샵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영역의 선택 영역의 개념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다시 조금만 확대를 해주고요. 스페이스바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선택이 됐던 영역의 표시는 자, 이렇게 깜빡깜빡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컨트롤 D 키 혹은 셀렉트의 디셀렉트죠. 네. 자, 선택에 관한 메뉴들은 다 여기 셀렉트 메뉴에 있다는 거. 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D키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자, 해제가 됐고요. 다시 축소를 해서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영역 없이 전체에 대한 변화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선택 영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이미지의 어저스먼트 아까 똑같이 휴 세츄레이션, 그리고 휴 값을 설정을 해서 색상에 대한 변화를 줘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택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미지 전체에 변화를 주고자 했을 때는 특별히 선택할 필요는 없죠. 물론 전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전체 화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전체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캔슬하고 나오고요.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은 선택된 영역에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특정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선택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블러 효과, 흐림 효과죠.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어주는 가우시언 블러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레디어스 값을 증가를 해보면 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흐려지는데 역시 선택된 그 부분만 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변화를 주고자 하는 특정 부분만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자칫 전체의 변화를 주고자 효과를 적용을 했는데 선택 영역이 이전에 남아 있다면 이렇게 선택 영역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놓고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죠. 캔슬. 자, 컨트롤 D 키 눌러서 해제를 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때에 몇 가지 주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 빨간색 신호등 확대를 해볼까요? Alt 마우스 휠 확대가 됐고요. 자, 너무 확대가 되니까 이 픽셀이죠? 사각형 이 조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픽셀
그리고 뭐 화소라고도 하고요, 망점이라고도 하죠. 자, 여하튼 포토샵에 사용이 되는 이러한 이미지는 비트맵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의 픽셀이 이루어져서 전체의 화면이 만들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해서 Alt Shift 사용을 해서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때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그냥 선택 영역을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의 위치를 또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 키죠. 자, 방향키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한 픽셀 단위로 한 픽셀. 자, 한 픽셀은 지금 보면은 사각형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한 픽셀씩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선택 영역의 위치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색깔을 또 변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을 또 복사를 하거나 잘라내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에디트 메뉴 쪽으로 가 보면은 이제 컷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가 있죠. 그리고 클리어가 있는데요. 클리어는 완전히 삭제, 지워줄 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카피는 복사할 때, 선택된 영역을 복사할 때, 그리고 컷은 잘라내기 할 때 사용이 되죠. 자, 카피를 해봅니다. 자, 카피를 하면 지금 선택된 영역이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가 됐다는 것은 이제 복사된 요 영역을 붙여넣기 해서 뭐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미지에서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이제 컨트롤 V 키인데요. 다시 에디트에 가보면 이제 복사가 됐기 때문에 페이스트, 즉 붙여넣기에 대한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V이고요. 자, 컨트롤 V 키를 눌러봅니다. 컨트롤 V 키. 자, 그러면 뭐 새로운 레이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똑같은 위치, 복사된 그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붙여넣기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무브 툴을 사용을 해봅니다. 이동 툴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아까 선택을 해놨던 그 영역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새로운 빨간색 신호등 부분만 새로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은 선택된 영역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지만 지금처럼 특정한 영역을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 때도 사용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선택 영역을 만들 때의 그 경계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설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잠시 열어 놓고요. 다시 오픈 쪽으로 가봅니다. 그럼 처음에 열어놨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가 없다면 윈도우에 히스토리를 열어놓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닫아 놓고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 렉탱귤러 마키 툴을 사용을 해보죠.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됐죠? 자, 여기서 요 선택된 영역을 잘라볼까요? 커트, 컨트롤 X 키. 자, 그러면 선택된 영역이 깔끔하게 잘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려진 요 영역은 뭐 다시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그죠?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줄 수 있고요. 컨트롤 V. 그리고 이동 툴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개별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로운 레이어를 통해서 말이죠.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 놓았을 때 이 경계의 모습을 보니까 그죠? 너무 뚜렷합니다. 뚜렷하죠?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번엔 다시 선택을 해주는데 선택하기 전에
자, 위쪽에 툴 속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바죠. 예, 그 바를 보면은 패더라고 있습니다. 패더. 자, 패더가 지금 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패더는 흐리게 할 때, 부드럽게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값을 한 20 정도로 증가를 해봅니다. 엔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 영역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바뀌었네요. 자, 컨트롤 X 키를 눌러보면 자, 경계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패더를 이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특정 영역을 복사를 하거나 혹은 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선택된 영역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면은 보다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택 영역을 만들 때는 패더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또 부드럽기 때문에 또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한 2 정도 해주고 다시 선택, 그리고 컨트롤 X 키 누르면 모서리 부분이 아주 살짝, 그죠? 조금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경계 부분의 부드러움 정도는 작업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고요.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패더를 사용하지 않고 선택 영역을 지정을 했을 때, 자, 이미 지정된 이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패더 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뭐 해제했다가 다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선택 영역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면 다시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죠. 그럴 땐 select 메뉴 쪽으로 가서 modify, 자,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패더 있죠? 똑같은 패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패더는 이미 선택되어진 이 영역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역시 여기서 패더 값을 적당하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OK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X 키 눌러서 잘라내기 하면 경계가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듯 선택된 영역의 경계죠.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 패더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미 선택된 선택 영역의 경계는 modify의 패더를 사용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선택을 할 때의 이 모드죠. 4개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New Selection인데요. 자, 선택 영역을 만들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을 때 이전에 만들었던 영역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사라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선택 영역이 이미 만들어졌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영역과 합쳐집니다. 이렇게. 그죠? 계속 합쳐지죠? 네, 영역을 합쳐 놓을 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진 영역이 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영역을 이렇게 해주면 영역이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영역을 뺄 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요 모드는 교차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만들어 놨던 영역과 이제 지금 만들어질 영역이 교차된 부분이 있죠. 물론 교차가 안 된다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서 모두 사라지고요. 자, 하나 만들고 이렇게 교차된 부분이 있다면 교차된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 영역을 만들 때 지금의 이 모드를 통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잘 설정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자, 스타일은 지금 픽스 레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규정된, 즉 지정해 놓은 그 크기만큼 그리고 비율만큼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스타일 모드입니다. 노멀은 원하는 크기만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픽스 레이시오를 사용을 해볼까요? 선택을 해보면 우측에 위드 사이트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1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에 있는 선택 모드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대1 사이즈, 즉 정사각형으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엘립티컬 마키 툴을 사용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레이시오 픽스 해주고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 1대1 가로 세로가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원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위드스 값을 한 2 정도로 증가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2대1 그 비율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렉탱글 삼각형 선택을 해주고 여기도 역시 2로 설정을 해봅니다. 자,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를 했다가 다시 한번 그러면 비율대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율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픽스 레이시오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지정된 그 크기대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64 픽셀, 여기서 픽셀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64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지정된 요 크기만큼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클릭 드래그 해봤자 위치만 바뀔 뿐 크기에 대한 변화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가령 여기서 뭐 500 그리고 여기도 500 엔터. 자, 그러면 이제 500에 해당이 되는 그 크기만큼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의 크기와 비율을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픽셀 레이시오나 픽스 사이즈 둘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노멀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선택 영역에 또 다른 사용처가 있죠. 예. 자, 특정 부분만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미지를 보면은 물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없지만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즉 최종적으로 사용할 부분만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요. 그죠? 요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요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 C 키나 컨트롤 X 키를 눌러서 복사 혹은 잘라내기 해줍니다. 자, 이번엔 컨트롤 C 키 한번 사용을 해보죠. 컨트롤 C 키 됐습니다. 자, 복사가 됐겠고요. 자, 이제 복사된 요 영역이죠. 선택 영역을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뉴.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복사됐죠. 복사본 이름을 해주고요. 자, 프리셋은 현재 여기 복사된 요 영역을 클립보드 상태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클립보드 프리셋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졸루션이 지금 180으로 되어 있는데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주고요. 크기 위드 사이트의 크기는 지금 이 크기와 동일한 것이죠. 자,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컨트롤 V 키를 눌러보면 앞서 복사된 그 영역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은 그 부분만 새로운 이미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물론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가서 이미지를 잘라주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자르기 툴이죠. 크랍 툴. 크랍 툴을 사용을 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크라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 이제 복사를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이 되는 그 이미지 자체의 크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현재 컨트롤 선택 영역 해제를 해봅니다. 일단 컨트롤 D키 자, ESC 눌러서 먼저 크랍을 해제를 해주고요. 컨트롤 D키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자, 크랍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여기 자, 조절 포인트를 잡고 원하는 부분, 즉 사용할 부분만 남기고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러보면 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삭제가 되어 버리죠. 자, 이렇듯 촬영된 이미지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지금 크롭툴을 또 이용을 해도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역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택 영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선택 영역은 선택된 영역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그 부분만 잘라주기 위해 사용하거나 복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등등의 특정한 그 영역에 대해서만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